안녕하세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진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IGBR을 통해서 위쪽 어금니들을 임플란트 치료를 해드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래쪽 어금니들의 IGBR을 통한 임플란트 치료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GBR은 일반 뼈 이식과는 다르게 발치한 직후에 잇몸뼈와 잇몸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효율적인 뼈 이식 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IGBR을 통해서 술식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 전에 미리 잇몸뼈와 잇몸의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래쪽 어금니들의 IGBR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요. 환자분의 오른쪽 아래 맨 끝에 어금니 쪽에 염증이 많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맨 끝에 어금니 47번 치아인데요. 염증의 범위를 이렇게 노란 외형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 아래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할 때 꼭 피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죠. 하치조 신경이 뿌리 끝 바로 밑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기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발치를 하면서 IGBR을 먼저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CT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요. 오른쪽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것이 발치가 될 치아의 뿌리 부분이고요. 염증 부위가 이렇게 노란 외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 부위가 신경이고요. 염증과 신경까지의 거리가 1.5mm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IGBR을 시행했습니다. IGBR 결과 사진이고요. 임플란트 식립하는 날 찍은 식립하기 직전에 찍은 CT 사진이고, 전혀 잇몸뼈가 망가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잇몸뼈의 폭과 그리고 신경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아주 두꺼운 잇몸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확보된 잇몸뼈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은 아주 난이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치료 전에 사진이고요. IGBR 직후 뼈가 충분히 확보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가 과도하게 깊어지지 않고 아주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 임플란트 보철까지 완성된 사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를 할 때 IGBR을 시행하시면 중요한 구조물, 상악동이나 하악 신경관 같은 구조물을 쉽게 피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관이 가까워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기가 어렵다, 또는 발치를 한 뒤에 오래 기다려서 잇몸뼈가 오히려 수축해서 오셔서 그때 다시 뼈 이식을 하려고 해도 뼈 이식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신경과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한 IGBR을 통해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 환자분의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가 전반적으로 염증이 심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중에서도 염증이 가장 심했던 오른쪽 아래 작은 어금니 44번 치아입니다. 이 치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시 오른쪽 아래 컴퓨터 사진, CT 사진을 보여드릴 때는 이런 단면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치하기 전에 치아 뿌리를 보시면 치아 뿌리 주변으로 이런 하얀 잇몸뼈가 하나도 없죠. 완전히 잇몸뼈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잇몸뼈가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IGBR을 통해서 이렇게 하얀 외형이 보이시죠? IGBR을 통해서 간단하게 잇몸뼈를 쌓아 올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꽉꽉 채워 넣으면은 모두 잇몸뼈가 되면 좋겠지만 일부는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IGBR 한 후에 3개월 후에는 이런 외형의 잇몸뼈를 가지게 되는데, 역시 신경,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신경까지의 거리가 10mm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된 모습이고, 잇몸뼈의 폭도 발치하기 전과 전혀 줄어들지 않고 두껍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은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치료 전 존재했던 심각한 염증이 IGBR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되었고요. IGBR 한 후에 3개월 후에도 잇몸뼈가 아주 두껍게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임플란트 수술도 덩달아서 쉬워지게 되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 치료 전후의 사진을 보시면 IGBR의 효과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치아 주변, 뿌리 주변으로 보였던 까만 염증들이 IGBR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된 뒤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치과의사가 느끼는 술식의 어려움도 많이 피해갈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었고요. 이런 IGBR은
잇몸뼈의 염증이 심할수록 그 빛을 발휘하는 그런 뼈 이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잇몸뼈가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들으신 환자분들께 IGBR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되지 않으실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IGBR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진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